자, 여기는 이제 좀 제가 이제 불과학에서 출판한 미네소타 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에서 많이 사용했던 논증 중에 하나인데, 어디서 제가 보고 배운 게 아니고, 제가 아는 한, 제가 그냥 쓴 거거든요. 다른 분들이 했을지도 모르지만 읽은 적은 없고, 그런데 이거는 철학 전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건데, 미네소타 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에는 없고, 제가 딴 데 써놓은 건데, 공을 이것도 공, 저것도 공, 공은 여기저기 다 있다. 모든 존재자가 다 공하다를 모든 존재자는 공이다라고 사실은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계셔서 공을 여기저기서 봐서 공이 마치 무슨 긍정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공을 긍정적인 존재로 보면은 다음과 같은 패러독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패러독스를 발생시키면 그 개념에 해당되는 대상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철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이제 공도 공하다, 공도 공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공이 어떤 존재자라면은 그것은 공하거나 공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공이 공하다면, 공은 이제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성이 없다. 한국말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없는 거 없어요. 없는 게 없어. 그러면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공하다면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공이 공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없다는 게 공하지 않다는 건 그냥 긍정한다는 거거든요. 없는 게 아니라 긍정한다. 없다는 것을 긍정하면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보면은 일본에서는 공이 공하면 공하지 않고 공하지 않으면 공하다. 이건 순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같은 소리가 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철학에서 논리적인 모순이라 그러고 패러독스라 그러는데, 이런 모순을 발생시키는 개념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최소한 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공을 긍정적인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뭐가 없다는 수로의 형태로 이해를 해야지, 공 해가지고 뭐가 여기 딱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와 같은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그냥 화만 내지 마시고 저한테 반대하고 싶으시면은 이메일로 적으셔서 이게 왜 틀린지를 좀 논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공은 자성을 결여한다. 자성이 없다. 본질이 없다. 이 연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연단에 고정불변한 자성은 없다라는 의미로만 공을 이해해야지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개념이죠. 자성이 없다. 이게 부정하는 거예요. 대승불교의 최고의 진리인 공의 가르침도 부정적인 개념, 부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간사를 사는 데는 부정적인 태도가 안 좋은데, 공부하는 데는 이게 최고의 지혜인 건데,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데. 중도라는 가르침도, 부처님의 이제 중도, 수행법에서 중도도 제가 보기에는 부정의 가르침이고, 부정의 가르침은 이제 자유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행에 있어서의 중도라는 것은 지나친 고행도 안 되고, 게을러서 나태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양극단을 부정하는. 그래서 양극단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제대로 이제 수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중이라는 것이 딱 산술적인 중간이라는 것은 아니고, 양극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디쯤 중간, 둘 다 아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승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만물은 자성을 결여해서 공하다라고 해서, 이 대상의 존재 양상을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연단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멸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공은 그걸 부정해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 이것이 자성을 가지고 상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자성을 가지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자성이라는 것은 자 스스로
스스로의 성품인데 원래 그 범어를 보면은 이게 스스로부터 생겨난 것, 스스로 완성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부터 비롯되어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건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성을 가진 것들은. 뭔가 의존하는 것,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야지 그걸 레버리지로 이걸 바꿀 수가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쓰죠. 상대방과 타협할, 이렇게 협상하거나 이럴 때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의존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게 잘 안 돼요. 나한테 원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근데 이 자성은 다른 것에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스스로 혼자 완벽하게 존재하니까. 한 번 존재하면은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자성을 가지고 존재하면은 그 자성은 결코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모든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변화하고 소멸한다는 게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그런 이유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성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는 본질의 개념과 우리 불교와 그다음에 인도 쪽에서 얘기하는 자성의 개념이 좀 다른 게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공에 가르치면 그래서 이렇게 자성을 가지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허무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양극단으로부터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그래서 이 끊임없는 부정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는 제가 생각하기에 자유로 나아가는 가르침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될 수 있어야지 올바른 과학이론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처음 드리는 말은 아니고 칼 포퍼라는 사람이 20세기 초반, 중반, 후반에 줄기차게 이제 주장을 한 내용인데,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점성술 같은 것은 점성술이나 이제 사주팔자에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과학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책에다도 씁니다만 이건 서양에서 많이 쓰는 얘기니까 그리스의 어떤 왕이, 고대 그리스의 어떤 왕이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거든요. 근데 그리스는 이제 작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델피라는 데 가서 사제들로부터 신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번 전쟁은 강한 자가 이깁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 왕한테. 그러니까 그리스 왕은 자기가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이번 전쟁에 이겼다 그래서 나가서 싸움을 하고서는 비참하게 패배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는 다시 델피라는 데 가서 사제들한테 항의를 했어요. 불만하고. 그랬더니 사제들이 하는 말이, 내가 말한 그때 강한 자는 당신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워낙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부정될 수가 없어요. 점성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가면은 포춘 쿠키라고 중국 음식점에 가면은 과자를 하나씩 주거든요. 중국에는 없다고 들었는데 미국 쪽에서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당신은 내일 동쪽에서 온 귀인을 만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구상의 동쪽에 사는 사람은 지구상의 반 정도가 다 동쪽에 사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동쪽에 사는 게 되지 않습니까? 부정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입이라는 얘기예요. 사입이 과학, 가짜예요. 좀 안 된 얘기지만 여기 음양오행, 명리학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것은 이제 음양오행, 명리학일 수는 있지만 과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부정이 안 되잖아요, 잘. 그 다음에 우리 주역도 하도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건 과학은 아닙니다. 그냥 주역이지. 거기에 비해서 근대 물리학을 완성한 뉴턴 같은 사람은 이 자연과학이 무서운 게, 그 다음에 강력한 게,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왜 지난 500년 동안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냐면은 수학을 중시해서 그렇거든요. 우리보다 수학은 못해요, 선천적으로. 이 한국에서 입양대 간 아이들도 학교 가면 수학을 더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람은 수학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요. 지혜롭게 해서 이 뉴턴이 수학을 가지고 전 우주에,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에, 지구상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했거든요. 정교하게, 수학을 가지고 정교하게. 그러니까 부정되기 쉽죠. 예측을 했는데 다음에는 일식이 언제 일어날까요? 몇 월, 며칠, 몇 시. 근데 당신 10분 틀렸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음양오행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은 부정되기 굉장히 쉬워요. 부정할 수 있어야 과학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뉴턴의 물리학이 완벽한 물리학이라고 생각하고 250년을 갔는데 제가 알기로 저 이제 교동양에서 들은 건데 저는 이제 물리학자는 아니니까 뉴턴의 물리학을 전자기하에다가 적용시켜서 잘 써먹었는데 근소한 오차가 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내놓은 게 이제 상대성 이론인데 거기에 따르자면은 근데 상대성 이론이 이제 수학적으로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예측하기를 빛이 태양과 같이 거대한 중력을 가진 물체를 지나갈 때는 그 중력에 의해서 끌려당겨서 공간이 휘기 때문에 빛이 휜다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게 관측된다면은 자기가 옳겠지만 아마도 그것이 관측되지 않는다면 자기 이론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서는 폐기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 이론은 부정될 수 있다. 얼마든지 부정될 수 있다. 뉴턴은 그런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거나 느리게 흐른다고 관찰된다는 거, 빛의 속도에 다가갈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관찰된다지 않습니까? 이건 뉴턴은 상상도 못했고 공간이 휘어진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걸 예측했거든요. 자기 이론에 의하면. 근데 그게 관측되지 않으면 자기 이론은 부정되는 거니까 난 폐기하겠다. 아주 솔직하게 나왔어요. 근데 관측에 의해서 그게 확증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근데 이제 양자역학하고 좀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자기 이론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수학으로 해놔가지고는 내가 예측한 것이 반증된다면 나는 폐기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점성술학은 정반대죠. 점성술학은. 그래서 이 과학 철학은 부정되고 반증될 수 없는 원칙적으로 그런 주장은 과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부정될 수 있어야지 과학이에요. 부정될 수 있어야지.